몇십 걸로 하나씩 마주치게 되는 커피 전문점.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서민이 마신 커피 521잔. 커피는 세계인이 가장 많이 마시는 기호 음료다. 달거나 혹은 쓰게 우리는 커피를 즐긴다. 슥슥 밝혀지는 커피의 숨겨진 성분과 효과. 대장암이나 아니면 다른 암 예방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저희가 밝혀냈고, 클로제닉 애시드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카페인 못지않게 커피에서 중요한 기억력 개선 물질이라는 것을 저희가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커피에 대한 몸의 반응은 다르다.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지만 불편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커피를 내 몸에 맞게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곳은 18세기 독일의 커피하우스입니다. 이 화려한 분위기만큼이나 당시 유럽에서의 커피의 인기는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음악가 바흐는 이곳에서 영감을 얻어서 작은 규모의 오페라 커피 칸타타를 만들고 공연을 했습니다. 이 작품에는 커피를 마시는 딸과 커피를 못 마시게 하는 아버지의 실랑이가 담겨 있는데요. 커피를 끊으라는 아버지의 말에 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이 얼마나 감미로운 커피의 맛인가. 1000번의 키스보다 사랑스럽고 머스켓으로 빚은 포도주보다도 더 달콤하지 않은가. 아버지, 저는 꼭 커피를 마셔야 해요. 수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이어지고 있는 커피 사랑. 우리는 커피의 무엇에 열광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천의 한 지역 방송. 녹음을 앞두고 방송 준비가 한창인 개그맨 조원석 씨. 대본을 읽는 내내 보온병에 담아온 커피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 커피를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네네. 이동하다 보면 커피숍을 찾아다닐 시간이 좀 애매해서 제가 직접 내려서 이렇게 보온통에 싸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좀 마시는 편입니다. 이걸 지켜내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조원석 씨는 연예계에서 소문난 커피 애호가다. 3.1절이죠. 그렇지요. 네. 예준이 씨는 톡이 어마어마하죠. 언제 어디서나 손 닿는 곳에 커피를 둔다. 늘 싸갖고 다니긴 했지만 저 혼자 정성껏 만들어온 커피를 동료들에게 선보이는 조원석 씨. 나에게 생명수와 같은 커피라서. 근데 이 커피가 맛에 감탄한 동료들에게 일하는 중간중간 그의 커피 예찬은 계속 이어진다. 방송을 마치고 조원석 씨가 향한 곳.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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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에 대한 정보도 얻고 종종 커피를 만들고 즐기는 곳이다. 네. 커피 종류들이에요. 조원석 씨가 커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건 1년 전쯤이다. 그 생두 샘플이에요. 개그맨이 되기 전 그는 일식 요리사였다. 온두라스. 이게 노스팅. 자연스럽게 커피의 향과 맛에도 관심을 갖게 된 조원석 씨. 관심에만 그치지 않았다. 6개월가량 공부한 끝에 지난해 11월 이탈리아 현지에서 로스팅 장인에게 친필 자격증을 받았다. 국내 최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 약간 손발이 오그러듭니다만 사랑하게 된 거죠. 그 사람이 좋아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낀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는 게 사람인 것처럼 커피도 저에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후에도 조원석 씨는 커피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한층 더 좋은 커피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맛을 연구하고 있다. 2010년 초
그는 커피를 이용해 다이어트에 성공하기도 했다. 5kg 정도 살이 빠진 것. 로마에서 왔다가 이태리에서 왔다. 커피를 마시면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평소에 먹는 것보다 좀 덜 먹을 수 있고 컨디션이 굉장히 다운이 되거든요. 근데 커피는 그 컨디션을 유지해주면서 배가 고프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다이어트 효과를 본 후 커피와 건강에도 관심을 갖게 된 조원석 씨. 그는 커피의 맛과 향은 물론 좋은 커피를 탐구하는 진정한 커피 애호가다.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소비된 커피량은 약 232억 잔. 2011년 말 전국 커피 전문점의 수는 13,000여 개에 이른다. 2010년에 비해 54% 증가한 것이다. 매출액도 2010년에 비해 무려 1조나 증가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커피를 배우겠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빠른 시간 안에 좋은 맛을 뽑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직접 만든 커피를 서로 나눠 마시며 조언을 해준다. 그들은 왜 이곳까지 찾아왔을까? 커피의 어떤 점에 이끌린 걸까? 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마시면 일단 어느 정도 긴장감도 주고 기분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뭔가 되게 잘 맞기도 했어요. 몸에 되게 맛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커피를 근데 또 그렇게 맛있는 거를 내가 직접 해서 먹으면 어떨까 해서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또 해서 먹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게 되게 좋아서, 그래서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학원에 오게 된 거고요. 좋아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졌다는 이들. 이젠 커피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이 간다. 주로 많이 듣는 거는 항암 효과나 아니면 자기 뭐 긴장감 주고 긴장 효과, 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효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의 커피에 대한 관심도 우리 못지않다. 향과 맛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은 커피.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교린대학 코가 요시히코 교수. 그는 커피의 향기가 사람의 뇌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커피의 향을 맡았을 때 기분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실험. 과테말라, 블루마운틴 등 6종류의 원두 커피로 각각의 향을 맡게 하고 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파파를 이용해 측정했다. 화면의 검붉은 부분이 기분이 편안할 때 나오는 알파파. 과테말라와 블루마운틴 향을 맡았을 때 뇌는 편안해졌고, 만다린 향을 맡았을 때 뇌는 긴장했다. カテマラの香りによって脳の活動がとてもスムースになったということがよく分かりました。マンデリンの香りですけれども、この時は逆にアルファ波は減ってしまいました。 코가 요시히코 교수의 또 다른 실험. 작업을 할 때 커피 향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실험이다. 실험자에게 커피 향을 맡으면서 간단한 작업을 하게 했다. 숫자가 보이면 버튼을 누르는 작업. 이 작업을 하는데 뇌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할까? 교수는 물냄새를 맡으면서도 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 뇌에 어느 정도 혈액량이 공급되는지 커피와 비교해 보기 위해서다. 실험 결과 커피향을 맡으며 작업할 때보다 물의 냄새를 맡으며 작업할 때 뇌에 더 많은 혈액이 필요했다. 水の場合は脳の左側、ここが赤くなってきました。つまりこれはああいう簡単な仕事をするにも血液がたくさん必要だったと。つまり脳が栄養をたくさん必要とし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一方、コーヒーの匂い、
これはマンダリンの香りですけども、その香りがある時には脳はあまり血液がたくさん集まりませんでした。コーヒーの匂いがあると脳はそんなに働かなくても簡単な作業だったらこなせ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규슈의 한 훌라 댄스 학원. 야마다 씨는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짐을 풀자마자 야마다 씨가 꺼내는 것은 커피가 들어있는 보온병. 강의 전 야마다 씨는 꼭 커피 한 잔을 마신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テレビでこう見てた時に聞いたんですけど、2、30分前ぐらいが一番飲んでその後にレッスンをすると一番こう体の周り代謝がいいんではないかっていうふうなことをお聞きしたので、そういうふうにしてます。 야마다 씨는 커피 다이어트로 2달 동안 2kg 감량에 성공했다. 수치상으로 많이 감량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식이요법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커피만 마셨는데도 살이 빠진 것. 뿜어져 나오는 땀도 커피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커피 다이어트를 계속하는 이유다. やっぱり汗の出方が違うんですよね。飲んでレッスンするのと飲まなくてレッスンするのとではもうそうですね、もう5分か10分ぐらいしてベーシックで最初のレッスンが始まったらもうすぐ分かりますね。飲んだ時はもう汗がパッと吹き出るような感じです。 커피를 마시는 것이 정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스즈키 마사토 교수는 커피와 운동의 연관성에 관해 연구를 해왔다. 커피 속 여러 성분 중 그가 주목한 것은 카페인의 기능, 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이다. カフェインっていうのは交感神経の働きを高めると、更新させるという一つはね。それからもう一つはその交感神経の働きが高まることによって脂肪の燃焼が高まる。 커피의 카페인은 내장에 축적돼 있는 중성 지방이 좀 더 쉽게 분해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카페인은 중성 지방을 유리지방산의 형태로 혈중으로 내보내는데 이렇게 되면 근육에서 사용하기 쉬워진다. 이때 운동을 하면 유리지방산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지방이 감소되면서 체중이 줄어드는 것이다. 쥐 실험을 통해서도 이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다. 교수는 쥐에게 커피를 먹인 후 운동을 시켰다. 붉은 부분이 쥐의 내장 지방이다. 5주 동안 쥐가 운동만 했을 경우에는 내장 지방이 약 54% 감소했다. 그에 비해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를 먹은 후 운동을 했을 때는 내장 지방이 약 60% 감소했다. 즉, 카페인 섭취와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운동만 하는 것보다 체중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だいたい30分以降ですね。コーヒー飲んで血中の濃度が一番高くなるのはだいたい30分から1時間なので、それが3時間ぐらい続きますから。 이런 연구 결과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32살의 직장인 미야자키 씨. 출근하기 전 바쁜 와중에도 특별한 커피 한 잔을 꼭 챙겨 마신다. 다이어트 성분을 강화한 커피다. これ普通のドリップコーヒーにダイエット効果を期待できる成分を入れてるものですね。コーヒーでダイエット効果があるよっていうのがあるので、普段コーヒーも飲むので、これは非常に便利だなと思いました。
커피를 마신 후 출근하는 미야자키 씨. 그는 매일 집에서 10km 떨어진 회사까지 자전거를 이용해 출근을 한다. 커피를 마신 것이 운동 효과를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미야자키 씨. 그는 커피 섭취와 운동을 병행해 1년간 9kg을 감량했다. 非常に効果高いと思いますね。普通に運動するだけじゃなくてやっぱりそういうのがあるとすごいいいですね。 미야자키 씨가 마시는 커피가 만들어지는 공장.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 규모 또한 엄청나다. 일본에서 10년 전부터 인기가 좋았던 커피 다이어트. 이 회사는 일본의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3년 전부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든 커피를 만들어 왔다. ダイエット商品といいますと最初にドーンと、売られてあとはすぐに1年以内に、落ちてしまうというのが大体ダイエット商品の、で約今2年ほど、同じ数字を維持しています、それの数字を見ることによっても皆様にある程度の効果が現れたんだと思ってます 좋은 맛과 향에 매료된 사람들. 커피로 건강까지 챙길 수 있게 되면서 커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더 깊어지고 있다. 여기는 커피 농장입니다. 이 빨간 열매 속에 생두를 볶으면 이렇게 우리가 마시는 커피의 원료가 되죠. 세계인들이 이 커피의 맛과 향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 커피에 관심이 높은 건 학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것은 미국의 저명한 소화기학회 학술지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간세포의 손상을 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루에 커피를 2-3잔 정도 마실 경우에는 암이나 치매, 당뇨병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과연 커피에 어떤 성분이 이런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종합검진센터와 같은 곳. 후나츠 카즈오 교수는 이곳에서 성인 남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커피와 지방간에 관한 연구를 했다. 1999년부터 5년간의 임상 자료를 토대로 커피 섭취량과 간 기능과의 관계를 분석했다. 薄い色がコーヒーを飲まない人、こちらがオレンジが2杯以下の人、この濃い茶色が3杯以上飲む人といずれのグラフでもこのようにコーヒーを多く飲む人ほど肝機能 ALT が改善し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す。 음주량과 비만 여부를 떠나 커피 섭취량이 많을수록 간 기능이 개선된 것. その間の体重の変動とか、あるいは運動量の変化とか、あるいはアルコールの飲む量の変化を考慮してもコーヒー自体が脂肪肝の発生を40数%抑えているという結果が得られました。 2009년까지의 임상 자료를 토대로 10년차 연구 결과를 분석 중이라는 후나츠 카즈오 교수. 커피가 간 기능을 개선할 수 있었던 원인을 그는 무엇으로 보고 있을까? ポリフェノールを含んでるんですね。特にその中でもクロロゲン酸と呼ばれるポリフェノールが酸化を抑えていろんな細胞の保護作用、例えば肝臓の細胞の保護作用などをするということが考えられています。 예방의학을 연구하는 코노스미노리 교수. 그는 당뇨병 예비군인 남성 50명을 대상으로 16주간 커피에 관한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실험자들을 3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일반 커피, 디카페인 커피, 물을 마시게 했다. 매일 마시는 양은 하루 5잔.
그리고 식사 후 2시간 뒤에 혈당 수치를 살펴보았다. 16주간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16週後にですね、コーヒーをデカフェじゃなくて普通のコーヒーを飲んだ人が2時間値の血糖値が 10% ぐらい良くなってたという結果ですね。 16주간 카페인이 포함된 일반 커피를 마신 사람들의 혈당치가 10% 정도 낮아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혈당치가 높아진 물에 비하면 큰 변화다. 그런데 이 결과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대개 커피를 마시면 물보다 혈당치가 높아지게 된다. 카페인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밌는 건 16주 후엔 이 결과가 뒤바뀐다는 것. カフェインを飲むと対等の方が悪くなるというのはもう昔から知られていることですけども、これ習慣的にコーヒーを飲んだら糖尿病になりにくいという結果があって、なかなか説明しづらいんですよ。で、誰も具体的な説明は今までしておりません。 단시간엔 커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카페인이 포함된 커피가 혈당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 코노수미노리 교수는 커피 속 여러 성분 중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그 역할을 했으리라 추측하고 있다. 長く飲んでるとコーヒーの中に含まれているクロロゲン酸という抗酸化物質がありまして、これがいいことをしているんじゃないかと。 커피에는 몇 가지 성분이 들어있을까?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이 커피 열매 속 생두를 볶아 만든다. 볶는 것을 로스팅이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다. 커피에 들어있는 성분은 카페인을 포함해 약 1000여 가지. 그중 연구진들은 클로로겐산이나 카페인산과 같은 폴리페놀에 주목하고 있다. 폴리페놀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이제 그 식물성 화합물 중에 이제 하나인데 그 항산화 효과가 큰 화합물로 알려져 있고 그 밖에도 항균 효과나 항진균 효과,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 그다음에 암이나 암 예방 효과가 가장 많이 연구된. 폴리페놀은 커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채소나 과일에 다량 함유돼 있다. 그 종류 또한 색깔만큼이나 다양하다. 그렇다면 항산화 작용이란 무엇일까? 과도한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활성산소를 만든다. 체내에 남아도는 이 활성산소는 정상세포를 공격해 각종 질병을 만들거나 세포를 노화시킨다. 커피 속 클로로겐산과 같은 폴리페놀은 이런 활성산소와 결합해 활동을 억제하는데 이것이 항산화 작용이다. 그럼 커피 속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홍차와 포도주, 커피, 이 세 음료의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해보았다. 커피에는 포도주의 3배, 홍차의 9배나 되는 폴리페놀이 함유돼 있다. 비슷한 폴리페놀 함량을 갖고 있는 것은 코코아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일반인들이 가장 커피는 매일 자주 마시지만 코코아는 그렇게 자주 마시지 않기 때문에 매일 마실 수 있는 음료 중에서는 커피가 폴리페놀의 가장 좋은 급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6월 강남주 교수팀은 커피 속 폴리페놀이 대장암 전이와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발표했다. 통계 조사가 아닌 커피 속 폴리페놀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증명한 연구로 이는 놀라운 성과다. 대장암 전이 과정을 보기 위해 연구팀은 먼저 쥐꼬리 정맥에 대장암 세포를 주사했다.
암세포가 가장 잘 전이되는 것은 간과 폐. 2주 후 암이 폐에 전이되자 쥐에게 커피를 먹여 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정상 마우스에 대한 폐 그림이고요. 이 두 번째 그림은 노란색으로 조금조금하게 이제 폴립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건 이제 대장 암 세포가 폐에 이제 전이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커피를 투여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정상 레벨만큼 수준만큼 이제 전이가 억제됐다라고 보시면. 커피 속 성분 중 대장암 전이 억제에 영향을 준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강남주 교수팀은 세포 실험을 통해 그 성분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쥐의 정상 세포에 먼저 암을 유도하는 물질을 처리했다. 그 다음 디카페인 커피, 폴리페놀인 클로르겐산, 카페인산을 각각 처리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관찰했다. 컨트롤 그룹은 이제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세포인데요. 보시면 이제 세포들이 이제 점처럼 조금조금하게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암화 과정을 촉진하는 물질을 처리했을 때는 세포 증식이나 이런 것들이 빨라짐으로써 이렇게 세포들이 크게 이제 증식하는 모습들을 이제 이런 콜로니의 형태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카페이네이티드 커피나 클로로겐산이나 카페인산을 처리했을 때 이러한 크게 뭉쳐져 있는 이런 세포 덩어리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클로르겐산이나 카페인산과 같은 커피 속 폴리페놀이 어떻게 암의 전이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일까? 암을 발생시키는 데는 특정 단백질이 관여한다. 암을 촉진시키는 단백질이 서로 결합하면 암이 발생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커피 속 폴리페놀이 들어가면 단백질끼리의 결합을 방해하고 암 촉진 단백질과 직접 결합해 확산을 막게 되는 것이다. 대장암 증식이나 아니면 암화 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단백질인 MEK라고 하는 단백질과 직접적으로 결합을 해서 이 단백질의 활성화를 억제함으로써 이러한 그 대장암 전이의 억제나 아니면 예방, 암 예방에 어떤 좋은 효능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기원 교수팀 또한 커피 속 폴리페놀과 알츠하이머에 관한 연구 결과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쥐를 이용한 실험. 쥐를 물속에 떨어뜨려 플랫폼에 올라서는 데까지의 시간을 측정했다. 플랫폼에 올라서야 살 수 있는 쥐 10초가 걸렸다. 이 쥐에게 기억력 감퇴 물질을 주입하면 어떻게 될까? 플랫폼을 찾아가는 속도가 훨씬 느려졌다. 한참을 헤맨 뒤에야 겨우 살자리를 찾는다. 이번엔 기억력 감퇴 쥐에게 하루 석 잔과 6잔의 커피를 각각 먹이고 실험을 했다. 커피를 먹인 쥐들이 플랫폼을 찾아가는 시간은 상당히 단축됐다. 6잔의 커피를 마신 쥐가 먼저 도착했다. 커피의 양이 기억력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두 가지 농도 실험 모두 저희가 사용한 농도에서 커피가 기억력 개선 효과를 나타냈고요. 그러한 효과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것과 카페인이 제거된 커피에서 모두 효과가 나타냈습니다. 커피의 어떤 성분이 기억력 개선 효과를 가져온 것일까? 이기원 교수팀은 세포 실험을 진행했다. 쥐의 신경세포에 치매 유발 물질을 넣은 후 다시 클로르겐산을 넣고 변화를 살펴봤다. 정상적인 쥐의 신경세포에 치매 유발 물질을 넣자 신경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한다. 이후 클로르겐산을 넣자 신경세포는 회복되었다. 그 결과 이기원 교수팀은 커피가 기억력 개선과 알츠하이머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커피에 있는 성분, 특히 클로로제닉 애시드와 같은 항산화 물질들이
신경에 있는 염증 반응과 특히 염증에 관련된 신호 전달을 차단함으로써 신경세포가 사멸되는 것, 즉 치매가 유발될 수 있는 하나의 작용 과정을 저해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커피 속 클로르겐산이 염증 관련 신호 전달을 차단해 알츠하이머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폴리페놀은 정상 세포들 간의 신호 전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몸엔 정상적인 대사 과정을 위한 정교한 신호 전달 체계가 있다. 그러나 활성산소들 때문에 이런 원활한 흐름이 깨지면 그 틈으로 염증이나 암세포가 생겨 질병을 얻게 된다. 그런데 커피를 마시면 클로르겐산과 같은 폴리페놀이 활성산소의 활동을 억제해 정상적인 신호 전달 체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 세포 간의 신호 전달 체제가 손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정 부위의 암세포가 통제 없이 마구 증식하는 상태가 됩니다. 식품 중에 들어있는 많은 폴리페놀이 이와 같은 그 세포 내 신호 전달 과정 또는 이 통신 체제를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데 큰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천여 가지 성분 중에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카페인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때문에 커피를 마실 때는 주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커피를 건강하게 마실 수 있을까요? 또 몇 잔이 적당할까요? 내 몸에 맞는 맞춤 커피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올해 나이 60인 홍세현 씨. 그의 하루는 진한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다. 그냥 아침부터 커피를 이렇게 마시려고 그래? 아니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말이. 어머니의 걱정은 뒤로 한 채 커피 믹스 2봉지로 나만의 아침을 만끽한다. 아침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이게 제일 좋아요 몸에는. 커피만큼 개운한 음료는 없다는 홍세현 씨. 하루에 한 10잔도 더 마시는데. 많이 마셔도 특별히 아픈 곳이 없다 보니 커피는 그의 습관이자 일상이 돼버렸다. 거래처에 들렀다 사무실에 도착한 홍세현 씨. 들어서자마자 가스레인지에 물부터 올린다. 물은 왜 끓이시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셔야죠. 아, 일하기 전에 네. 커피 한 잔 드시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좀 자각 좀 하다가 이제 심심하면 이제 또 당구장 나가봐야죠. 홍 씨는 연탄 보일러에 사용되는 순환 물통을 만든다. 공장에서 틀을 받아와 부속품을 박는 일. 긴 시간 반복되는 작업을 혼자 하자니 자꾸 커피에 손이 간다. 언제부터 이렇게 커피를 마셨을까? 한 1년 전서부터 술을 끊었는데 술 끊고 나서 더 양이 늘어난 것 같아요 지금. 그때도 보통 한 5잔, 7, 8잔. 그런데 술을 끊고 나서부터는 10잔이 넘었으네요. 일찍 일을 마무리하면 자주 찾는다는 당구장. 친구들과 어울리며 이곳에서 피로를 푼다. 여기서도 그의 커피 사랑은 이어진다. 게임이 잘 풀리지 않아서 한 잔. 입이 궁금해서 또 한 잔. 금세 동이 나자 재빨리 자판기에 커피를 주문한다. 당구 치다 말 어디가? 홍세현 씨의 못 말리는 커피 사랑엔 친구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덕분에 특별한 별명까지 얻었다. 이 근방에서 그렇게 많이 마시는 분 손님 중에 그렇게 많이 드시는 분 처음 봤어요. 거의 뭐 중독자 같기도 하고 뭐 그 별명이 뭐 커피 귀신이라고 붙여놨으니까요 저희가. 홍세현 씨는 오늘 하루 몇 잔의 커피를 마셨을까? 오늘도 10잔을 넘어섰다.
10년 전 성인병 위험 진단을 받았다는 홍세현 씨. 검사를 통해 현재 몸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기로 했다. 골밀도 검사에선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어 진행된 피검사. 성인병 위험 진단을 받았던 그의 현 상태는 어떨까? 이 공복 혈당이 정상인 100보다 조금 높게 나오셔서 117 정도로 올라가 있으신 상태고요. 술을 끊어 다행히 건강은 호전된 상태. 당 수치만 약간 상승해 있었다. 커피 드시면 오히려 당에 더 좋다고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믹스 커피를 드셔서요. 당뇨에 어느 정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상쇄될 수 있거든요. 위 내시경 검사에선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확인됐다. 매일 10잔 이상 마시는 홍세현 씨의 커피 습관엔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커피를 많이 드시게 되면 이제 커피 자체가 유산 과다를 일으키게 되고요. 유산 과다는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커피는 조금 더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재래시장. 지난 30년간 이곳에서 채소를 팔아온 김순덕 씨는 커피로 시장의 추위와 고단함을 달랜다. 하루 평균 몇 잔의 커피를 마실까? 전에는 5잔씩 먹고 지금은 조금 이제 쓱잔, 늑잔 그렇게 먹죠. 언제 드세요? 아침에 밥 먹고 나서 또 이제 집에서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와서 점심 전에 이제 저녁 때 추우니까 또 먹고. 젊었을 땐 지금보다 커피를 훨씬 더 많이 마셨다는 김 씨. 그러나 지금껏 커피 때문에 몸에 탈이 난 적은 없었다. 그저 요즘은 앉으나 서나 무릎이 말썽이다. 오랜 세월 일하면서 얻게 된 통증. 어디가 아프셔? 두 군데 다. 이렇게 해보. 당뇨나 혈압은 약으로 조절하고 있지만 무릎 통증은 약을 먹어도 영 신통치 않다는 김순덕 씨. 김순덕 씨의 뼈 건강은 어느 정도일까?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검사 결과 김순덕 씨는 동년배보다도 골밀도가 낮았다. 100점 만점을 정상이라고 보면 90점 이하가 골 감소증이고, 근데 이분은 76점에서 74점 사이이기 때문에 거의 골다공증에 근접한 골 감소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의 고단함을 커피로 푸는 김순덕 씨. 그녀의 커피 습관이 앞으로 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까? 커피라고 하는 게 계속 그냥 칼슘 섭취, 흡수를 방해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계속 많이 드시면 영향이 앞으로 있을 건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칼슘 섭취를 늘리면 그 부분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유를 드시거나 아니면 뭐 멸치나 이런 것들을 주로 드시거나. 커피 속 천여 가지 성분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건강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카페인이나 지방은 개개인이 갖고 있는 질병이나 체질에 따라서 주의가 필요하다. 커피의 종류에 따라 카페인과 칼로리는 얼마나 될까? 한국식품영양재단 자료에 따르면 한 번 마실 때 카페인 용량이 가장 많은 건 원두커피였다. 식약청 같은 경우에는 한 카페인 하루 섭취량을 한 400mg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400mg을 마시려면 저희가 한 3-4잔 정도 마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항상 과도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작용 사례도 많은데 특히나 뭐 임산부나 어린이한테는 어떤 각성의 효과나 이런 자극을 주어지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먹는 거를 자제하는 경우도 있고. 커피 종류에 따른 칼로리는 얼마나 될까? 종이컵 한 잔 양인 100ml로 환산했을 때 커피 믹스의 칼로리가 가장 높았다. 즐거운 휴식이자 습관이 돼버린 커피. 최근엔 커피를 알고 건강하게 마시려는 사람들로 인해 나만의 커피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커피를 선택할 때 커피의 특성이나 칼로리를 알리는 것도 그런 이유 중 하나.
카페 모카나 이런 걸 많이 드시다가 지금은 이제 아메리카노로 바뀌면서 꼭 다이어트 칼로리를 보시고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배재훈 교수는 맞춤 커피를 권하는 의사이기도 하다. 커피에 대해 쏟아지는 최신 연구를 의사 입장에서 면밀히 분석해 지난해 책을 출간했다. 배 교수가 커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본인의 병 때문이었다. 오래전 당뇨병을 얻게 된 배재훈 교수. 본인의 몸에 맞는 음식과 음료를 찾다 몰랐던 커피의 기능을 새로이 접하게 된 것이다. 당뇨병을 조금 처음 그때 생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하는 자료를 접하고는 지속적으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약을 먹고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 커피를 마시는 것은 절대 나쁘지 않고 좋은 긍정적인 면이 많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리스타 과정까지 마친 배 교수. 그가 마시는 커피는 좀 특별하다. 동그랗게 오린 2장의 종이 필터 사이에 커피를 넣고 찬물을 붓는다. 천천히 한 방울씩 떨어지는 커피. 찬물로 오랫동안 내려서 마시는 더치커피다. 더치커피 기구의 덩치가 크다 보니 연구실에선 간이기구를 이용한다. 낮은 온도에서 추출해 카페인이 적고 필터로 지방을 걸러낸 커피. 맛과 향까지 풍부해 자신에게는 안성맞춤이라고 말한다. 커피에도 보면 지방이 있습니다. 커피 지방. 그 커피 지방을 거의 95% 이상 걸러줄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한테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예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커피 지방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더치커피가 저한테는 잘 맞다고 생각됩니다. 몸에 맞게 커피를 마신 배 교수. 커피가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커피로 인해서 약 조절도 잘 되고 약 용량 조절이 적당히 잘 되는 수준에서 혈당이 유지되는 걸로 수년 상당한 긴 동안 일정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과도한 정도로 넘어서지 않는 정도로 잘 유지되고 있는 점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집에 혹시 배 교수는 주변에도 맞춤 커피를 제안한다. 성인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대사증후군인 사람들에겐 어떤 커피가 좋을까? 대사성 질환 또 대사증후군에 있어서는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커피 지방 성분을 빼고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커피 지방을 뺄 수 있는 조건은 종이 필터를 통해서 커피를 추출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배 교수는 될 수 있으면 하루 3잔 블랙커피를 권한다. 특히 중년 이후엔 설탕과 후림을 빼는 것이 성인병 예방에 좋다고 말한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지방을 제거하는 게 좋다고 말한다. 종이 필터로 커피를 내려 지방을 제거하거나 더치커피를 마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나 불면증이 있는 경우엔 어떤 커피가 좋을까? 낮은 온도에서 빠른 속도로 추출해 카페인을 줄인 커피가 도움이 된다고 제안한다. 커피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커피들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 몸에 맞는 커피를 골라 지나치지 않게 즐길 것을 권한다. 커피를 마셔도 아무 지장이 없고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고 심지어는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그런 분들은 커피가 잘 맞는 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분들이 질병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잘 선택해가 커피를 마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커피다 그러면 나의 체질에 맞는 그리고 특별히 또 신선한 커피를 찾아 드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찾아 드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커피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료에 충실하게 식물이 갖는 그 상태를 이용하는 것이 가공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균형 잡힌 식가 속에서 커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커피의 본고장 에티오피아에서는 가족들이 일터로 떠나기 전 석 잔의 커피를 마시고 포옹을 나눈다고 합니다. 이걸 분나 세레모니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커피를 나눠 마시면서 치르는 의식입니다. 이들이 마시는 첫 번째 잔은 우애의 잔, 두 번째 잔은 평화의 잔, 세 번째 잔은 축복의 잔입니다. 질병을 예방하는 성분 폴리페놀을 함유한 커피. 하루에 석 잔 자신의 몸에 맞게 커피를 마신다면 그윽한 향기와 더불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축복의 잔이 되지 않을까요? 걷는 것은 인간에게 최고의 보약이다.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가 강조한 걷기 운동의 중요성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심장병이나 당뇨병 등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1530 걷기 운동을 꼽았습니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일주일에 5일, 하루에 30분 이상 걷는 간편한 운동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0년 넘게 매일 걷기 운동을 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의 가정의학과를 최초로 도입한 윤방부 박사인데요. 그는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방법 역시 걷기 운동이다라고 말합니다. 국민건강 프로젝트 명의들의 건강법.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가천대 길병원 윤방부 뇌건강센터장의 건강 비결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민 주치 윤방부 교수. 6개 먹게 가져오시오. 그의 이름 뒤에는 수많은 수식어가 따른다. 걷기 전도사도 그중 하나. 걸으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리고 걸으면 뇌가 젊어진다. 윤방부 교수의 뇌 건강을 위한 걷기 운동법을 만나본다. 경기도의 한 보건소. 오늘 이곳에선 한국워킹협회 회장이기도 한 윤방부 교수의 걷기 예찬 강의가 있을 예정이다. 그래서 걷기를 여러분들 근당만 걷기만큼 쉬우면서 좋은 운동이 또 있을까? 그래서 제일이 걷기입니다. 왜 걷기일까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뭐 심장병이 있어도 할 수 있고 임산부도 할 수 있고 할머니도 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운동 없어요. 걷기뿐이. 걷기 운동은 어느 정도 속도를 낼 때 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저 처음에 속도는 구해받지 마세요. 근데 의학적인 거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300칼로리가 항상 먹고 남아요. 그러니까 300칼로리를 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1시간에 속도 6.5km, 그게 300칼로리가 나와요. 그래서 처음부터 게으르신 게 아니라 목표는 1시간에 6.5km 속도, 그걸 목표로 걸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6.5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 이 정도 걸으면 이게 한 3회예요. 4, 6.5는 이 정도세요. 바른 걷기 자세를 익혀 경쾌하게 걸으면 걷기 운동이 즐겁고 재밌어진다. 허리를 펴고 눈높이를 똑바로보다 10도 위 정도 바라보고 고개를 좀 잡아다니고 그리고 팔을 편안하게 흔들면서 보폭은 어깨 넓이 60cm 정도로 그리고 발이 중요한데 항상 발 뒤꿈치부터 닿게 이렇게 해야 관절에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효과를 생각해 무리하는 것보다는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가 걷기 운동에 빠진 이유도 평생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운동법이기 때문이다. 그는 1시간에 6.5km씩 걷는 운동을 30년째 실천해 오고 있다. 월요일부터 금까지 다 세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또 그만큼 운동을 해요. 처음엔 30년 전에 나도 잘 걷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설쳐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1년 지나니까 6.5호를 싣고 그다음에 뛰게 되고 지금은 체중이 대학생 때 체중 그대로 67kg. 운동하며 화면을 보는 사람들. 그러나 윤 교수는 TV를 보거나 음악을 듣지 않는다. 뇌에도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텔레비 보는 건 뇌가 계속 뛰거든요. 듣는 거 보니까 그때 뇌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집중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뛰게 되면은 뇌에서 나오는 게 많아요. 쉬어야 호르몬도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그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도 나와서 기분 좋게 해줘. 걷기 운동은 잠자던 뇌를 깨워 뇌를 젊게 만든다. 저 체크를 안 하니까. 자, 눈이 이게 손가락을 따라서 움직이세요. 슬슬.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지배하는 뇌는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는 12개의 뇌신경과 연결되어 있다. 네. 더 쭉 뻗, 팔 피시고. 네. 쉽고 간단해 보이지만 이 모든 동작들은 뇌 건강 상태와 직결되어 있다. 갑자기 좀 말이 어눌하다, 냄새를 못 맡겠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들리는 게 이상하다고 비틀비틀한다, 아찔하다. 이게 다 중추신경에 문제가 있는 게 뇌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특히 40세 이상. 나이가 들면서 뇌 건강이 걱정된다는 임미희 씨가 병원을 찾았다. 5, 6년 전에 뇌수막염도 앓았고요. 그리고 머리도 가끔 아팠고. 그녀의 뇌 건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정밀 검사가 실시됐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실핏줄로 쫙 뇌에 퍼져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거나 담배 피거나 술 먹거나 고혈압이나 당뇨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조그만 눈에도 안 보이는 핏줄이 기능을 못해요. 그럼 그 주위에 있는 세포가 죽죠. 노화가 진행되면 머리에도 변화가 찾아온다. 뇌가 위축돼 부피가 감소하고 머리에 빈 공간이 많아진다. 그에 따라 뇌 기능 역시 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임미 씨의 경우는 어떨까? 그녀의 뇌는 위축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다. 두개골 사이 빈 공간인 뇌실 역시 마찬가지. 손상을 입을수록 뇌실은 넓어진다. 뇌혈관도 막힌 부위 없이 깨끗하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 번 사람이 아프고 나니까 이제 열심히 정말 운동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한 6년,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꾸준히 운동하고 요가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등산하고. 운동은 뇌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람이 생각하고 학습하고 감각을 느끼는 모든 과정에 뇌의 신경세포들이 작용한다. 신경세포의 접합점인 시냅스에는 약 50가지의 신경 전달 물질이 흐르고 있는데 이들은 수많은 정보를 신경세포들에게 전달하는 전령사 역할을 한다. 도파민은 운동과 쾌락에 관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 세로토닌은 기분과 수면 등에 영향을 주고 노르에피네프린은 감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에 우리 몸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걷기 운동을 하면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해 건강한 뇌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뇌세포가 아주 많은데 30%만 쓰지를 못해요. 자동적으로도 죽습니다. 그러나 좀 늦게 할 수 있고 늦출 수가 있고 이런 건 개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죠. 운동을 하게 되면 충분한 산소와 충분한 영양분 공급을 받게 되죠, 뇌가. 걷기 운동만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글을 쓸 때 컴퓨터 대신 직접 손글씨를 쓴다. 집중력을 키워 뇌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숫자를 연산하는 것도 사소한 뇌 건강법 중 하나. 윤 교수는 전화번호를 휴대폰이 아닌 머릿속에 저장한다. 사람이란 게 자꾸 써야 돼요. 미안합니다. 제가 전화 못 받았습니다. 전화번호를 쉽게 외우는 그만의 암기법이 있다. 62594 이렇게 되면 625 때 94일장으로 살아났구나. 62594 이렇게 돼요 저는. 그래서 0716
그 공치고 뭐 이럴 일 있냐?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기억해서 그 외요. 흔한 비타민조차 챙겨 먹지 않는 그의 유일한 간식 한 가지. 브레인푸드 호두다. 뇌가 똑같으니까 호두하고. 그래서 내가 유일한 건강식품인데? 음식 타령, 약 타령하지 않고 뭐든 골고루 먹을 것. 음식에 대한 그의 지론이다. 고기는 떨어질 날이 없어요. 항상. 식사 때마다 고기도 빠지지 않는다. 고기가 제일 중요해요, 인간에게는. 동물 단백질이니까. 100g이에요, 반인분. 그건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인간은. 근데 한국 사람은 통계를 보면 최소 양도 못 먹어요. 73g뿐이 못 먹어요. 미국 사람들은 530g 너무 많이 먹고. 문제는 무엇을 먹는가보다 어떻게 먹는가다. 그래서 그가 꼭 지키는 한 가지. 덜 맵고 덜 짜게 먹기다. 딱 음식은 원칙이 뭐든지 골고루 감사하면서 적당히 먹는 거. 적당히 하는 게 조금 먹으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 인간이 먹기 위해서 하는데 왜 조금 먹다가. 주말이면 그는 아내와 함께 집 근처 산책로를 찾는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을 느끼는 산책이야말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인생을 산다는 게 하나의 중독인데, 인생이 중독인데 어떤 거에 중독을 들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거든요. 일에 중독이 되면 일 중독이 되고. 근데 이 걷기는 중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가장 좋은 중독 중에 하나다. 꾸준한 걷기 운동과 뇌를 자극하는 생활 습관. 이것이 윤방부 교수가 이야기하는 노화의 시계를 되돌릴 수 있는 최고의 건강 비결이다. 윤방부 센터장은 건강을 위해 이것만은 꼭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한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배우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것. 또 매일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되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년에 한 번 정기검진을 받아볼 것을 강조했는데요. 꾸준한 걷기 운동과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뇌 건강은 물론이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최고의 명약이라는 윤방부 센터장의 건강법.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